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아 떠나는 동네 한바퀴. 오늘 함께 떠나볼 곳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바다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항구 도시로 발전한 이곳에는 어떤 민주주의가 숨어 있을지 동네 민주주의를 만나러 지금 떠나봅니다. 동네 친구들이 탐방할 부산의 동네.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초량 이바구길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아미마을, 시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국제시장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와 닮아있는 부산의 바다. 소통과 화합 속에서 부산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 당시 28만 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6.25 전쟁을 거치며 100만 명이 훌쩍 넘었고 삶의 최소한의 조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 전쟁이라는 혼란의 시간 속 부산으로 모여든 전국 각지 피난민들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정신으로 전쟁의 아픔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부산 편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그 남단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이고, 그 6.25 동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지로서 이제 모여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지역 사람들, 또 문화들, 음식들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다양성의 공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성지처럼 이 부산을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부산을 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지역과 결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네 민주주의 첫 번째 장소는 피난민들의 삶과 애환을 엿볼 수 있는 초량 이바구길입니다. 이야기의 경상도 사투리인 이바구. 부산 근현대 역사와 민주주의의 씨앗이 동구 곳곳에서 이야기꽃으로 피어난 이바구길에는 부산항과 삼복도로를 잇는 가장 빠른 지름길 168계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저기 보이는 게 지금 우물인데, 네, 맞아요. 그 예전에 말하자면 이제 피난 전부터 이 도시, 이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이 우물을 이제 길러서 그 물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죠. 그냥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해방 후 부산으로 몰려든 귀환 동포와 6.25 피난민들은 비탈길에 판잣집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 도시 부산. 그중 이바구길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아 할배, 할매 동네라고도 불렸는데요. 마을의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주주의 정신으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완전 이거 도로 앞에 도로도 나기 전에는 여기 산이었어요. 산이고 요 168계단 올라오는 데는 물덩이 이고 길러 먹고 저 우물에서 길러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가 옛날 얘기거리가 많고 앞으로 전망도 좋고 하니까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바구 거리를 만든 겁니다.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존재하는 이바구길. 옛 이야기가 넘실거리는 따뜻한 마을이지만 급속화된 고령화 현상으로 동네는 쇠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나섰고 이바구길만의 개성을 살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행됐는데요. 지금 동네 친구들과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남들 보기에는 버르장머리 없게 저 어르신분 그 자전거 모시게 하고 제가 뒤에 앉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 말씀은 아닙니다. 예. 이게 전기 자전거인 거죠? 예, 전기 네네. 말입니다.
네, 제가 저 송구스럽게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 우리는 뭐 관광객의 한 분으로 네.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정년 있습니까 혹시? 예? 이 정년 있어요? 이는 정년이 없습니다. 아 건강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렇죠. 아 좋다. 예. 그 연세가 그래도 적지 않은 어르신이신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네. 이바구길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사셨던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게 사실은 지방 문화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문화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나이 많은 분들이 얘기 같은 거 옛날 얘기라든가 이런 게 좀 구수하게 잘한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르신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건 65세 이상입니다. 이제 일을 하는 분들. 옛 것을 알고 또 현대를 살아가면 더 좀 밝은 사회를 살아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6.25 때 그 고생하던 그 피난 생활상이 얼마나 고달팠다는 걸 우리가 그 이바구길을 한 바퀴 돌아오면 그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이 다 상세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 추억을 되살릴 수가 있어요. 마을을 위해 참여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바구길 주민들. 하루 한 끼가 소중했던 그 시절. 이곳에선 추억의 음식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팀을 이루어 가게를 운영하며 마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곳.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가게를 운영하기 때 14명이서 똘똘 뭉치갖고 화합이 돼갖고 총회를 요게 1년에 3-4번씩 해요. 이래 모임만 좋아요. 왜? 오늘은 우리가 나가고는 또 저 사람이 돌아맞으면 우리 단합회의할 때는 14명이 싹 다 모이거든요. 다 모이면 그때는 너무 좋아. 서로서로 이제 건의도 하고 서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게 이제 단합회의고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하나씩 돼가고 말씀하시면 전부 우리 그리 하자. 그리 하면 좋겠다. 그건 그게라 그래. 그런 게는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해갖고 이 가게를 한번 키워보자. 담은 얼마라도 키워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하지. 초량 이바구길을 떠나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아미 마을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맞서기 위해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지역 주민들. 작은 변화로 시작된 마을을 뒤덮은 긍정 에너지. 아미 마을에는 어떤 민주주의가 숨어 있을까요? 자, 저희는 아미동에 있는 아미문화학습관에 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그 아미문화학습관이라고 하니까 뭐 또 주변에 책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떤 그 동네 주민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뭔가 배움의 장, 다양한 문화교실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방처럼 네. 책도 읽고. 그것을 설명해 주실 아미맘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미동에서 나고 자라고 예, 지금 54년째 살고 있는 와. 예, 아미동 토박이 아미맘스 대표 손정미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미맘스 대표님이라 하셨는데 아미맘스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아미맘스는 이제 아미동 살고 있으면서도 그 전에 이렇게 각자가 다 이렇게 학부모로 이렇게 만났는데 아미동에 사는 게 되게 좀 자랑스럽지 않다. 못마땅하다. 예. 아미동에는 아이들 키우기 너무 안 좋다. 도서관도 없고 학원도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저는 결혼 전에 애들 조금 가르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 수학 교실을 조금 무료로 운영하고 또 다른 학부모들은 종이접기 잘하시는 분은 종이접기 좀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공동 아이들 이제 교육방 그리고 공동 교육 공동체가 된 거예요. 동네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에서 시작된 생각.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자녀들을 위해 마을의 변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모여 동네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오랜 편견을 깨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지금의 아미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벌써 12년 예, 전부터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욕구를 예. 스스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예. 모임을 결성을 하셔서 계속 끌어오신 게 예.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쪼개고 자원을 만들어서 활동을 예. 지속을 하실 수 있었는지 진짜 궁금해요. 사실 체계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게으른 엄마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뭔가를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니까 아이 성적이 오르고 돈을 들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엄마 중에 한 분은 자기가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갔대요. 100kg가 넘었대요. 근데 그 엄마는 그때 당시 사실은 뭐 이렇게 꿈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남편 출근하고 매일 빵만 먹었다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체험도 하고 바리스타도 되고 제가 제빵 사줬다고 이러면서 계속 자격증을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는 저절로 그냥 다이어트 안 했는데 빠졌고 지금 한 60kg 정도 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그렇게 열정적이니까 아이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서 엄마들도 아, 저 언니도 하는데 하고 변화가 되고 이야기의 핵심이 되게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간 예. 것과 한 주에 살이 빠진 이야기. 아니 근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이제 아미동 엄마들을 중심으로 네. 이제 동네가 변하고 있는데 그럼 네. 아미동 아빠들 뭘 하고 있나요? 그게 지금 가장 우리들의 숙제인데 또 대부분의 또 아빠들은 우리 너무 느낌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무슨 얘기인지 바쁘다고 하고 또 아빠는 되게 바쁘다고 하고 치라 마. 니 가라. 왜 나까지 그러노? 왜 설치냐고 왜 설치냐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죠. 근데 사실 지금 은근히 변화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는 아빠 밴드부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 공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냥 문화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그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의견을 내서 네, 이제 네. 또 꾸미게 되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머니들까지 또는 그랜드맘이라고 하는 할머니들까지 주체적인 어떤 자기 삶을 맞습니다. 살아가는 네, 연습 네. 같은 게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여기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다시 결혼해서 이 동네에 정착해서 만약 이걸 이어받는 딱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한 세대가 그렇죠. 돌아가면 네. 정말 이 자리 자체가 완전히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발적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조그만 그 어떤 마을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키워지고 커져나가는 게 아닌가. 삶의 만족도 면에서는 정말 그 어떤 지자체, 뭐 어떤 동네보다 훨씬 높은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 여기서 알게 되는 게 어떤 지역의 그 땅값 혹은 뭐 어떤 국가적 지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오늘 대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이 동네로 오고 싶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작은 나눔이 모여 시작된 마을의 변화. 함께 의사 결정을 하고 참여하는 과정으로 아미마을에 민주주의 꽃이 피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위해 뭉친 또 다른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통은 기본, 협동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마을 주민들. 문제를 풀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배움과 나눔을 몸소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 아닐까요? 손운동 삼아 그걸 뜨개질로 가르치고 이제 춤도 추고 이제 이래 만들었어요. 동네 이제 화합을 위해서 이제 서로가 이리 모임이 있고 이런 걸 함으로써 해갖고 옆집에 누가 있다 많이 모여갖고 이제 이야기를 함께 누가 있다 이 사람이 어떻다 그런 걸 다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게 이제 다 이 한 가지 동네 주민들이 젊은 엄마들이 할머니들 화합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할머니들이 집에 놀고 있으니까 이런 운동으로서 스포츠 댄스로서 운동으로서 할머니들도 화합이 잘 되고 이웃이어서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동네가 되었어요. 아미마을을 지나 동네 친구들이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활기찬 에너지와 넉넉한 인심이 넘치는 부산 국제시장입니다. 뜨끈한 어묵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식들이 입맛을 유혹하는 이곳. 국제시장에 스며있는 민주주의를 만나러 함께 가볼까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느 지역, 어느 요 정도 이제 어떤 범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시장 전체를 다 그냥 국제시장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 깡통시장은 사실 유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 전쟁을 겪으면서
그 미군들한테서 나왔던 그 통조림들. 그래서 이제 주로 팔던 곳이라서 이제 깡통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 사실 여기가 생각해 보면 피난 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국 각지의 음식들이 가장 많이 집결해 있는. 사실 이후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장사를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피난을 와서 이제 형성된 팔도 식당, 팔도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터가 있고 거래할 물건이 있으면 그곳이 장터이자 시장이 되었던 그때. 광복 이후 일본인들의 귀국과 해외 동포들의 귀환이 시작되었고 돛대기 시장, 자유시장을 거쳐 지금의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역사를 간직한 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모여있는 국제시장. 부산 대표 명소인 국제시장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정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벨트랑 시계. 현존 최고 코털 깎기래요. 편집장님, 편집 시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동네 친구들의 부산 여정도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작은 행동과 나눔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동네 친구들 마음속에 남은 부산의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부산 오늘 하루 동안 또 즐겁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어요. 맞아요. 네, 먹으면서 여러 이렇게 의미로. 사실 아까 국제시장 들어갔을 때 먹었어야 되는데 네, 못 먹었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못 먹었어. 네. 전 일단 많이 보던 어묵 말고 이런 거 위에 있는 한번. 거. 특이한 거. 난 그 위에 거. 너무 맛있겠다. 재밌는 게 직접 썰어 먹어야 돼. 스테이크야. 스테이크처럼. 우아해요. 국제시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게 어떤 국가에서 기획한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란을 겪으면서 이제 피난지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생업을 위해서 모여들었던 분들이 이제 지금의 어떤 거대한 이제 시장을 형성하게 된 건데 그 안에서 그 다양한 지역 사람들과 다양한 그 이기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해가는 방식들. 그러면서 그 어떻게 질서를 자기 나름의 어떤 질서를 만들고 자율적인 어떤 그 참여를 통해서 그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가. 국제시장이 원래는 이제 시작된 게 사실은 뭐 전란 이게 이제 제일 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의무리양으로 들어왔던 물건들이 그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팔려 나가고 그게 이제 힘이 돼서 지금 저렇게 거대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을 한 건데 우리나라랑도 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한 공간에 모이게 됐는데 그 안에서 유지되는 질서라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활기의 모습 같은 것들이 묘하게 우리가 작년에 또 올해 초에 봤던 무엇과 닮아 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저도 뭔가 좀 거칠지만 엄청 큰 생명력이 있었던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게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야만 했던 되게 힘든 일을 겪었었고 근데 그 안에서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을 소화하려고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그 안에서 찾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강인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68계단 하고 이바구 거리. 네. 어떠셨어요? 아까 내가 걸어 올라가자고 했다라고 뒤에서 누가 툴툴거리던데. 아니 참 이렇게 클라이밍을 하시던 분하고 저것처럼 집에 있는 사람하고 체력이 같지 않아요. 감독님도 뒤에서 계속 투덜거리셨어. 그러니까. 아니 안 타는 거야? 막 그랬더니. 이 168계단에 아까 제가 그 트램이라고 그러나요? 그 모노레일 타고 이렇게 모노레일. 내려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고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도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타고 내려가시면서 바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가능한 게 민주주의인데 뭐 작은 규모로 보자면 그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시면서 한 뭐 2, 3분 요 정도 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동네 얘기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어떤 현상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맞아요. 우리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죠? 동네에서도 우리가 옆집 누구, 뭐 윗집 맞아요. 누구, 아랫집 맞아요. 누구를 얼굴을 보게 되면 서로 조심한대요. 왜 층간소음 문제도 서로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맞아요. 그 경비실에다 심하게 전화하고 막 격렬하게 싸우고 그러지 친분이 유지되면 그렇게까지 안 한답니다. 서로 조심들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예의라든지 이 태도의 문제를 사실은 그런 작은 공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또 생각해봤어요. 어떠셨어요? 거기 그 나이든 할아버님들이 일단 그 계단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공략을 시켜주셨는데. 일단은 그 할아버지들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노인이 모는 자전거에 타야 된다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뒤에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미안하더라고요. 할아버님들이 페달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였다는 거. 네. 그래서 페달이 멈춰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했고요. 이것도 정년이 있습니까 혹시? 예? 이 정년이 있어요? 이는 정년이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렇죠. 아, 좋다. 예, 이거는 정년 퇴직해가지고 이 65세 넘어가지고 이 자전거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면은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년 퇴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전거를 몰아주셨던 분이 자기가 하고 계신 일에 너무 자긍심을 느끼시는 게 그게 제일 좋았어요. 노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과연 이분들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짜 큰 문제인데 이게 하나의 물론 이게 전부 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의 꽤 괜찮은 모델이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노인들이 아니라 그 나이 또래에 맞고 또 그들의 경력과 경험과 살릴 수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앞서서 보면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그 장점이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유쾌하게 그 자전거를 타지 않는. 그리고 오늘 갔던 데 중에 제일 좋았던 데는 아미. 너무 좋았어요. 아미마을, 아미만 보는 게. 아미맘스.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난 제일 그 인상적인 게 아미 그랜드맘스에 계셨잖아요. 어벤져스 티셔츠를 입고 계신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 깜짝 놀랐다니까 나서. 어머 할머니 재밌는 거 입으셨네 했는데 봤는데 다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멋있어. 야, 근데 사실 이 자발적인 어떤 육아와 양육과 그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의지들. 그렇죠.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잖아. 아이들 때문에 시작됐는데 결국 본인들이 더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가정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남편들만 나와주면 맞아요. 이제 밴드부터 시작하겠다. 남편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나오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보통 민주주의를 참여가 모여서 키우는 뭐 나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에 딱 맞는 거예요. 거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이 참여하고 또 옆 사람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을 스스로 내서 그 숙제를 스스로 풀어서 거기에 떨어진 여러 가지 과실들을 같이 나누는 이게 진짜 민주주의지.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 더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맞아요. 그 각기 다른 조건에 처해 있는 그 주부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이곳에 이제 말하자면 그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린 이미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 분열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밑에서의 분열을 위에서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의 분열을 우리 힘으로 지금 억지로 막아내고 있는 듯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은 사실 뭐 학교에서 아니면 뭐 무슨 대학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막 배우시거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뭘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그런 모습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특집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동네 한 바퀴 사실은 우리가 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뭔가 더 많이 생각해보고 더 고민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고민의 답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이제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이 TV를 보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정치에도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고의 역시 참여는 투표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 꼭. 그렇죠. 맞아요. 투표가 시작이죠. 시작이잖아요. 꼼꼼히 공약집도 좀 보시고 그냥 무조건 기호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부산에서 이제 마지막 자리인데요. 무리긴 합니다만 동네 한 바퀴 돌았으니까. 소주 넣으신 거 아니죠? 아니야, 무리. 얼굴 안 빨개져. 자, 건배하면서. 건배. 다음 장소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My castle in the sand, the money in my hand, the mountain and the sky, the apple of my eye. I would give them all to you. I would give them all to you. I would give them all to you.